이번에는요, 지금 보수의 시대, 보수 우위의 시대가 저무는가,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한 해 동안 쭉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매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데이터로 일단 증명이 되는데요. 한국갤럽이 12월 달에 정치 성향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전화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진보세요, 보수세요, 중도세요, 뭐 이런 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32%라고 합니다. 근데 보수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27%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게 5%나 진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도가 29%예요. 근데 불과요 2021년 8월 이후부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죠. 이 부동산 문제가 막 불거질 때부터 3년 4개월 만에 이게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2022년 3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는 진보가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요 7%포인트는 올라갔어요. 즉 진보는 7%포인트는 올라갔고, 대신 보수는요 그때는 30%였는데 3%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중도도 4%가 낮아졌어요. 이 사람 다 어디 갔냐? 다 진보로 갔습니다. 참 집값 폭등, 여러분 아마 지금도 지긋지긋하시죠.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라가고 또 뭐 원전 탈원전하고 막 그러면서 이 보수가 진보보다 많았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보수가 어깨 펴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우리 사회 전체의 다수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당시에 2022년 3월달 대선 이후에 6월달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보수가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실제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한 해에요 사망하시는 분들이 35만 명 정도 됩니다. 35만 명? 한 해 사망자가요. 그럼 그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의 한 사망자, 대략 4년 정도 되면요 한 100만 명 정도가 아마 사망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연령 효과라고 있잖아요. 주로 60대 이상은 대부분 보수가 많습니다. 보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세상을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4년에 100만 명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4년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지 않습니까? 5년마다 대통령 선거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는 56세부터 진보에서 보수로 옮겨가는, 이게 56세가 보면 1967년생이거든, 전년도에. 그때부터 67년생부터 진보였다가 보수로 쫙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거 진보 아니다, 이거 보수해야겠다, 나라 이거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한 50대 중후반부터 이제 옛날에 가지는 진보했던 분들이 보수로 싹 돌았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이 이제 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난해에는 60세로 옮겨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보수가 되는 분들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386, 저도 386 세대입니다만은, 이제 386 세대가 60대로 접어들면서, 1964년 21년생부터니까요 60세로 접어들면서, 옛날에는 60대 이상은 보수가 많았는데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이 진보로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동안 보수가 우위였던 것은 젊은 세대가 20대와 30대 초반이 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세대가 결정적으로 보수화되는 걸 중단해버렸습니다. 지금 그 통계로 나옵니다. 즉 18세에서 35세 이하 연령이, 이게 지금 거의 이 보수화 경향을 하는 것들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 진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특히 여성층들. 여성층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진보로 옮겨가는 게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집회, 탄핵 찬성 집회, 거기에 나온 분들 보면 대부분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또 남성들은 또 보수가 많았어요. 근데 이 남성들 또 이제 막 군인들 저 국회 들어가는 거 막 보면서 이건 뭐야? 뭔 일이야? 이러면서 점점 진보 쪽으로 옮아가고 있어요. 즉 이제 보수는요. 예전에는 20,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는데 이제는 우위를 점하는 연령이 70대 이상밖에 없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진짜 이 비상계엄이 낳은 이 후폭풍이 그동안 중도와 이 진보에 중도에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진보로 가버리고 보수는 줄어들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70대 30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비상계엄이라 가지고 있는 효과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이념 지형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접근 방법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상계엄 잘했다. 탄핵 반대. 이거 외쳐갖고 지금 이게 과연 중도층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죠?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공조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은 저 자통당 집회 가서 그냥 시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살려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점점 스스로의 어떤 이념적 지형을 좁혀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선거한 100점 100패죠. 뭐 수도권 다 전패입니다. 영남 몇 군데만 건지는 거 이외에는. 근데 지난 총선도 보시면요, TK나 PK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40%대로 올라왔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 지금 비상계엄까지 겹쳐 놓으면 이거 선거 지금 하면요, 이건 뭐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하나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요, 40%를 못 넘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4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 한번 국민들이 똑똑히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진짜 지금 황당한 비상계엄을 한 거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행하는 국정방해와 국정농단과 그다음에 이 사법 리스크, 이 사태를 보면서 와, 저 사람한테 권력 맡겼다가는 더 하겠다, 이런 생각이 국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에 대해서 35%가 유보로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40%가 안 돼요. 이 신년에 이번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0%를 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심각하겠다. 그리고 재판받고 있는데 대통령 되면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 지금도 지긋지긋한데 그때부터 또 계속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략이 나오시죠. 자,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재명만 안 돼 가지고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변화와 쇄신과 희망의 어떤 싹을 트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쪽에 나온 후보가 어이 비상계엄 잘했어, 또 해야 돼, 탄핵 그거 반대야, 이런 후보가 나오면 과연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찍어줄 거예요? 안 찍어줍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그냥 선거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뼈를 깎고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변화와 쇄신의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이재명만 저 사람만 해서 안 된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정치 좀 바꿔야 된다, 세대 교체해야 되고 또 우리도 헌법도 바꾸고 뭔가 좀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라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진보로 떠나갔던 보충들이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하면 이거 뭐 너무 골 때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중도에 갔던 국민들도 글쎄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은 뭐 보내고 다시 한번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보자.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점을 마련해 준다고 그러면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게 유일한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쭉 가고 대통령 옹이하고 결사옹이하고 가라? 그건요 진짜 그 선거를 망치려고 하고 보수를 아예 그냥 다 초토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놓고 책임집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자기들은. 윤상현 의원 잘 먹고 잘 삽니다. 재벌가 사위예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게 선동해놓고 자기는 가요 그냥. 그러면 이 보수에 있는 국민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무책임한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보수가 회생할 수 있을 것인지, 점점 줄어들어가는 보수의 운동장들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 이야기에 동의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저는 지난 정치부 기자를 33년 했습니다. 많은 선거를 치러봤습니다. 취재를 해봤고 경험해 보면서 이게 지금 상황들을 지켜보면, 제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 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한 번 냉정해지십니다. 그 국민의 어떤 이 능력, 국민의 판단력을 이제 믿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올 한 해 참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집니다. 주식도 그렇잖아요. 다들 어렵다 그럴 때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수익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들 어렵다 그러고 아유 그냥 텔레비도 꼴보도 보기 싫다고 그렇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 희망의 길이 저는 열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 때도 살아났는데 뭐 지금이야 못 살겠습니까? 올 한 해 저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